지난해 새로 등장한 항목인데요. 일단 어떤 분야의 경험을 적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되는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항목 작성하실 때 을 참고하셔서 소재 분야를 정하시는 게 무난하다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 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입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 인과영어로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8개 영재학교 중에서 가장 늦게 설립된 영재고입니다. 2016학년도부터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고요. 선발 인원은 적은 데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매년 경쟁률은 영재고 평균 경쟁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학년도 입시에서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과영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정원 내 기준으로는 약 7.4대 1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소폭이라도 더 오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형 요강 보시면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고요. 중요한 전형 방법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서류 평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탈락자 비율은 최근 몇 년간 큰 차이가 없었는데 학원가에서 추정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지원자의 약 20% 정도가 서류평가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탈락자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영재학교 각 학교별 2단계 지필고사 응시자 수가 보통 4,500명 정도가 평균인데 인천은 지난해 기준 약 430명 정도가 지필고사 대상자로 선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도 이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1단계 탈락자 규모는 당연히 경쟁률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입시로 봐서는 평균적으로 지원자의 약 20-30% 정도가 서류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지필고사를 이전과 크게 바꾼 첫 해였기 때문에 각 영재고들이 지필고사 인원을 공격적으로 많이 늘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정책도 완화되고 지필고사 공동 출제도 이제 2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인원을 작년보다는 좀 더 늘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1단계 통과 관련해서 최근에 인천영재고 학교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한 안내문이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이 내신과 1단계 통과의 상관성 등에 대해서 워낙 자주 문의하셔서 그 답변을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 관련해서는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1단계 학생물 기록평가의 경우 내신 비중이 높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인천영재고의 답변, 이 밑에 부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의 경우 이런 분석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여 1단계 합격률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또한 올해도 작년 이상으로 1단계 합격률이 많이 높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단계 통과 인원을 전형 요강상 특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단계 통과 확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점차 현재의 전형에 적응해 가면서 서류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올해도 1단계 합격률이 예년보다는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단계 영재성 검사, 지필고사도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평가 내용 작년과 동일하게 수학과학 중심의 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강조하고 있고요. 2단계 합격자 규모도 정원의 2배수 내외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 중에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인천 지역 학생 20명 이내 그리고 각 광역 시도별로 1명에서 2명 이내 이 인원들은 3단계를 거치지 않고 1, 2단계 결과만으로 최종 합격 대상자가 됩니다. 인천 지역 학생 우선 선발 규모가 적지 않은데요. 일단은 2단계 지필고사에서 150등 정도 안에는 들어야 우선 선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 학생들의 지필고사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선발 실제 인원이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 실제 선발 인원은 매년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겠습니다. 3단계 융합 역량 다면 평가, 소위 말하는 캠프 전형은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작년 전형 요강에는 인문예술 융합 소양평가와 면접평가만 기록이 돼 있었는데 올해 전형 요강에서는 인문예술 융합 소양평가뿐만 아니라 심층 면접, 프로젝트 수행 등 창의 융합 역량평가라고 평가 내용을 보다 확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층 면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서류 면접을 포함해서 수학, 과학 관련된 문제들 풀이하고 해설하는 어찌 보면 구술형 논술의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도 코로나 전에는 많은 영재학교들이 캠프 전형에서 진행했던 것인데 최근에는 여러 여건상 관련 평가들을 축소하거나 생략했다가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전형 일정에서도 보시겠지만 작년에 하루만 진행했던 이 3단계 전형을 올해는 이틀간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캠프 전형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정원의 전형도 일반 전형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3단계 전형만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형 일정 보시면 1단계 합격자 발표 7월 1일, 2단계 지필고사 7월 10일, 그리고 2단계 합격자 발표 8월 5일, 3단계 평가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제출 서류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2장이 주요 평가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전형 유의사항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바뀐 부분이나 특이사항은 없고요. 기출문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점 새롭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등과 공동출제 문항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각 영재학교들 공개된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출제라고 해서 전체 문항이 100%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10문제 중에서 2-3문제 정도는 학교별로 다른 문제를 포함시키거나 문제를 다소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원하시더라도 다른 영재고들 기출문제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영재고들이 기출문제는 모두 공개했는데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실 겁니다. 기출문제 참고하실 때 정답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해당 문제들이 당연히 올해 다시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 의도나 문제에서 원하는 수학과학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신이 풀이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께 또는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앱이나 커뮤니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원의 전형 대상자 관련해서는 지난해 새롭게 포함됐던 다자녀 가정 자녀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영재고마다 이 다자녀 가정 자녀는 정원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의 전형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입학원서도 작년과 큰 변화는 없었고요. 중학교 학교생활 확인자료 보시면 국영수과 내신과 출결 그리고 봉사활동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결 사항이 올해 새롭게 추가됐고요. 봉사도 작년에는 교내 교회를 구분해 표기하다 올해는 합계만 기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보시고 미인정 출결이 많거나 봉사시간 적으신 분들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차피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이나 출결, 봉사가 안 좋다고 감점이 많아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신에 B가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또는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이 2-3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내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인천영재고 홈페이지 입학 안내 게시판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평가에서 기계적으로 내신 반영 비율을 정해놓고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탈락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90점으로 A를 받은 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89점 받은 학생보다 더 뛰어난 실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부분 영재고들이 중학교 내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도 보시면 내신이 나쁘지만 영재성이 높은 아이들의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지금 이 시기 중요한 서류가 자소서와 추천서입니다. 인천영재고 자소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4개 항목 2100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작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항목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자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가치나 변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기술하시오. 지난해 새로 등장한 항목인데요. 일단 어떤 분야의 경험을 적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되는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항목 작성하실 때 인천영재고 인재상을 참고하셔서 소재 분야를 정하시는 게 무난하다는 겁니다. 학교 소개 자료 보시면 인성인, 도전인, 창조인, 융합인, 세계인 이렇게 5개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신의 경험과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주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봉사활동이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도전인, 창조인, 융합인 같은 인재사항을 강조하고 싶다면
문제풀이 같은 일반적인 학습 경험도 괜찮습니다. 자소서 2번, 3번 항목에 수학과학 항목이 따로 있긴 하지만 수학과학 영역에서 창의력이나 융합 역량을 보여줬던 추가 사례를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를 쓰더라도 이 항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신만의 질문이나 변화, 의미 같은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적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학과학 추천서도 이 체크리스트 항목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신은 좋지만 교사 의견서를 보면 학생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솔직한 평가도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영재고 설명회에서 추천서 체크 항목 최저 점수를 주시거나 추천 안함 등으로 기록하시는 경우가 지원자의 10% 가까이 된다고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인천영재고 입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입시라는 것은 항상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여러 전형 요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에서 미세한 당락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서류 준비와 지필고사 대비에 힘을 잘 모아서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꼭 자기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